안녕하세요, 배좀비월드의 배좀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고 오늘도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항상 건강 신경 쓰시는 촬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알아뒀으면 조금 더 좋았을 만한 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처음 잡았었던 거는 2009년이었고요. 벌써 지금 10년이 넘은 기간이 되었는데, 그때 처음 카메라를 잡았고 본격적으로 인물사진 촬영과 상업사진을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알아뒀었더라면 조금 좋았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진사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바로 장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처음 사고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으려고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얼마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카메라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카메라를 본인의 예산 안에서 사시게 돼서, 물론 카메라를 사고서 몇 번 이제 촬영을 하다가 금방 흥미가 떨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면에 정말 흥미가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저부터도 크롭바디로 미러리스를 시작을 했고, 이제 풀프레임 바디로 넘어가는 데까지 4개월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풀프레임 바디를 샀으면 좋았겠지만 크롭바디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왜 처음부터 풀프레임 바디를 사지 않았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카메라를 샀을 때 그 카메라에 대해서 숙달되고 그 카메라의 기능을 모두 활용을 하기까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제가 처음 사용한 소니 크롭바디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였고, 물론 저는 다행히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매뉴얼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이조차도 없이 카메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대한 기능부터 기본기를 쌓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서 내가 더 좋은 카메라를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풀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더 비싼 만큼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이런 기능들을 숙달하기 위해선 더 긴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처음 구매한 카메라 바디가 있다면 그 카메라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이 된 후에 그러고 나서 카메라 바디를 바꿔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보정과 관련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사진 보정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액션 혹은 라이트룸 프리셋을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프리셋을 다양하게 접해보는 건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진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저도 그랬고, 나만의 사진 스타일을 누구나 어느 순간 갖고 싶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리셋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응용은 가능해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색감을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셋을 사용하되 고정을 하면서 그 프리셋 내에서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색을 잡았는지, 혹은 기본 보정값이 왜 이런 식으로 잡혔는지 스스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정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거를 내 거로 만드는 건 굉장히 좋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들 거를 모방을 한다고 했을 때 실력이 크게 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내 사진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보정법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진을 찍는 거는 카메라로 하지만 사진 보정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컴퓨터 혹은 노트북으로 보정을 하실 거예요. 내가 카메라에 투자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PC에 투자를 해도 정말 쾌적한 사진 보정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소니 알파7 R4 6천만 화소가 넘는 화소의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정작 보정을 해야 되는 데스크탑 사양이 사무용 PC 정도의 사양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카메라의 성능을 100% 끌어내지 못하겠죠.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PC 혹은 작업 환경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할 때 항상 PC를 염두를 해두고 예산을 그쪽에 많이 맞추고 짜기도 했어요. 관련돼서 사진 보정을 한다고 하면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PC, 모니터, 그리고 뭐 외장하드라던가 SD카드, 얘가 조금 더 고정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타블렛부터 해서 정말 많은 주변 기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사진 보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진으로만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양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80%, 90% 이상의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보정을 염두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의 사양도 어느 정도 꼭 체크하고 가시라는 것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물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나름 소소한 팁입니다.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모델분들과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컨택을 할 때 내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이분과 작업하기가 힘들겠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채널 플랫폼들이 도달이 잘 나오지 않고 노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초반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게시물을 올렸을 때 반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처럼요. 물론 이제 노출이 잘 되고 도달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정을 사용하셨고 작업물 퀄리티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이미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물 사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인물 사진 포트폴리오를 올릴 수 있는 SNS 계정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내가 작업했었던 사진들을 그 계정에 추가함으로써 다른 작업을 위해 이제 다른 분들과 컨택을 했을 때 그 계정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조금 더 신뢰감을 주고 내 사진 스타일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인물 사진을 찍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인물 사진을 찍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빠른 계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상업 사진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상업 작가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실력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시키신 후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새 카메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예전보다 특히 스냅 분야만큼은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카메라를 구매하고 조금 사용해 보시면서 익숙해지고 혹은 프리셋 등으로 색감 잡는 라이트룸의 기본 사용법을 알게 되신 분들이 이제 나는 내 실력은 조금 부족하니까 대신 단가를 조금 낮춰서 시장에 들어가자 라고 하시면서 저렴한 단가를 가지고 스냅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 시장에 있는 다른 사진작가분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당연히 클라이언트 분들에게도 신뢰가 될 수 있는 행동이고요. 경험이 부족하고 스스로 숙련도가 부족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순발력 있게 컨트롤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명이라던가 아니면 빛을 다루는 방법, 다양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오래 찍으신 분들,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유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입장, 스스로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도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숙련이 되고 남들과 비슷한 단가, 시장의 가격을 파괴하지 않는 정상 단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분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단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정해진 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렴한 단가로 들어오시면 물론 한두 건 혹은 몇 건 정도의 예약은 잡힐 수가 있으나 거기서 다시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좋지 않은 많은 상황들을 겪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숙련이 될 때까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스튜디오나 아니면 사진관에서 일을 배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배우시기보다 스스로 좀 독학을 하시고서 시장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시장에 있는 다른 사진작가분들을 위해서도요.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이제 사진을 시작하면서 놓쳐서 아쉬웠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조금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라도 사진을 취미로 혹은 장기적으로 상업사진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모델분을 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